나는 그날 밤 내가 보고 있는 것이 현실인지 아닌지를 끝까지 구분하지 못했다. 이름은 민재, 32. 전라도에서 태어나고 자랐고 어릴 적부터 산을 자주 탔다. 산이라는 공간은 나에게 늘 익숙했고 오히려 도시보다 편안한 곳이었다. 그래서 친구들이 이상하게 여길 정도로 나는 혼자 산에 들어가는 걸 좋아했다. 그날도 별다른 이유는 없었다. 단지 며칠 동안 이어진 답답한 기 문제의 그 산은 전라도에서도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지도에도 작은 점으로만 표시되는 곳이었다. 오래전 일본식 가옥이 하나 남아있다는 이야기는 알고 있었지만 대부분은 그냥 흉가 정도로만 취급했다. 누군가는 거기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했고 또 누군가는 아무것도 업해가 지기 전에 도착할 생각이었지만 길을 한번 잘못 드는 바람에 산속 깊이 들어가 버렸다. GPS는 간헐적으로만 잡혔고 휴대폰 배터리는 이미 절반 이하로 떨어져 있었다. 돌아가야 하나 잠깐 고민했지만 그때 이미 해는 기울고 있었다. 애매하게 움직이다가 길을 더 잃을 수도 있었다. 그래서 나는 그 일본식 가옥을 찾기로 했다. 기억에 의존해 능선을 따라 올라가다 보니 나무들 사이로 기와 지붕의 일부가 보였다. 이상하게도 그 순간 마음이 조금 놓였다. 마치 사람이 사는 집을 발견한 것처럼. 하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 감정은 점점 묘하게 변했다. 집은 생각보다 컸다. 한옥과 비슷하지만 구조가 조금 달랐다. 나무 기둥은 오래되어 검게 변해 있었고 창문은 대부분 깨져 있었다. 마루는 일부가 내려앉아 있었고 바람이 불 때마다 어딘가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다. 그런데 이상한 건 냄새였다. 오래된 집 특유의 곰팡이 냄새는 당연히 있었지만 그 사이에 아주 희미하게 탄 냄새 같은 게 섞여 있었다. 나무가 타고 난 뒤 남는 그 냄새. 그런데 주변엔 불에 탄 흔적이 전혀 없었다. 나는 그걸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다. 산속에서는 별별 냄새가 다 난다. 낙엽이 썩거나 동물이 죽거나 혹은 누군가가 예전에 불을 피웠을 수도 있다. 그렇게 스스로를 납득시키며 신발을 벗고 마루에 올라섰다. 마루는 예상보다 단단했다. 삐걱거리긴 했지만 무너지진 않았다.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깐 숨을 고르며 주변을 살폈다. 이미 해는 거의 지고 있었고 숲은 빠르게 어두워지고 있었다. 그때 처음으로 그 소리를 들었다. 툭. 아주 작은 소리였다. 마치 나무 조각이 바닥에 떨어지는 것 같은. 나는 고개를 돌려 소리가 난 쪽을 봤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바람 때문일 수도 있었다. 오래된 집이라면 이런 소리는 흔하다. 그렇게 생각하며 안으로 들어갔다. 실내는 예상보다 더 어두웠다. 손전등을 켜자 먼지가 공기 중에서 부유하며 빛을 반사했다. 방은 몇 개로 나뉘어 있었고 종이문은 대부분 찢어져 있었다. 나는 가장 안쪽 방을 선택했다. 벽이 비교적 온전했고 바람을 덜 탈 것 같았다. 배낭을 내려놓고 간단히 정리한 뒤 바닥에 앉았다. 그때까지는 모든 게 평범했다. 단지 조금 낡고 조금 음산한 그런 정도였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툭! 이번에는 분명히 더 가까운 곳에서 들렸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소리는 방 바깥 복도 쪽에서 들린 것 같았다. 손전등을 들고 천천히 문 쪽으로 다가갔다. 심장이 조금 빨리 뛰기 시작했지만 아직은 두려움이라기보다는 긴장에 가까웠다. 누구 있어요?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작게 나왔다. 대답은 없었다. 대신 아주 미세하게 무언가 긁히는 소리가 들렸다. 사각, 사각. 마치 손톱으로 나무를 긁는 소리. 나는 문을 밀고 나갔다. 복도는 길게 이어져 있었고 양쪽으로 방들이 있었다. 손전등을 비추자 빛이 닿는 곳까지만 공간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 바깥은 완전히 검은색이었다. 사각. 이번엔 오른쪽 끝 방에서 들렸다. 나는 잠시 멈췄다. 들어갈지 말지 고민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동물일 가능성이 높았다. 고양이나 족제비 같은. 산속이니까 이상할 것도 없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발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그 방 안에 단순한 동물이 아닌 무언가가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이건 설명하기 어려운 감각이었다. 냄새도 소리도 아닌 그냥 알 수 없는 확신 같은 것.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끝이 없다. 스스로를 다잡고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갔다. 방 앞에 섰을 때 소리는 멈췄다. 완전히.
그게 더 이상했다. 나는 문을 천천히 밀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 손전등을 비췄다. 아무것도 없었다. 방은 비어 있었다. 바닥엔 먼지만 쌓여 있었고 벽에는 오래된 얼룩들이 남아 있었다. 창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바람이 들어오고 있었다. 나는 잠시 멍하니 서 있었다. 분명히 여기서 소리가 났는데 그때 발밑에서 무언가가 밟혔다. 툭! 고개를 숙여보니 작은 나무 조각이었다. 마치 어디선가 떨어진 것처럼 나는 그걸 집어들었다. 검게 그을린 흔적이 있었다. 그 순간 아까 맡았던 그 탄 냄새가 더 진하게 느껴졌다. 그리고 동시에 뒤에서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숨소리가 들렸다. 나는 몸이 굳었다. 분명히 바로 뒤였다. 천천히, 정말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아무도 없었다. 복도는 그대로였고 바람만이 스치고 지나갔다. 하지만 확실했다. 방금 누군가가 내 바로 뒤에서 숨을 쉬고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다. 머릿속에서는 계속 합리화를 시도하고 있었다. 바람이다. 착각이다. 긴장해서 예민해진 거다. 그런데 그 모든 생각들이 하나도 설득력이 없었다. 왜냐하면 내 목덜미에 아직도 따뜻한 공기가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때 처음으로 이곳에 오지 말았어야 했다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밖은 완전히 어두워졌고 산속에서 길을 찾는 건 불가능했다. 결국 나는 다시 처음 방으로 돌아갔다. 문을 닫고 가방을 끌어안듯이 앉았다. 그리고 그때부터 진짜 밤이 시작됐다. 문을 닫고 나서야 나는 비로소 내가 숨을 참고 있었다는 걸 알았다. 숨을 길게 내쉬자 폐 안쪽이 따끔거렸다. 그 짧은 순간에도 몸이 얼마나 긴장했는지 스스로도 놀랐다. 나는 문에 등을 기대고 앉아 손전등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아니, 아무것도 못했다. 그 숨소리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계속 머릿속에서 굴리고 있었다. 착각일까? 그럴 수도 있다. 산속이고 어둡고 낯선 공간이다. 인간의 뇌는 이런 상황에서 얼마든지 이상한 감각을 만들어낸다. 예전에 읽었던 글이 떠올랐다. 사람이 공포를 느끼면 실제로 없는 기척도 만들어낸다고. 그런데 문제는 나는 그걸 느꼈다는 거다. 귀로 들은 게 아니라 피부로 느꼈다. 목덜미에 닿은 따뜻한 숨, 그건 착각으로 넘기기엔 너무 선명했다. 하! 작게 한숨을 쉬며 고개를 떨렀다. 이대로 밤을 버텨야 한다. 그 생각이 점점 무겁게 내려앉았다. 밖은 이미 완전히 어두워졌고 산속에서 무작정 움직이는 건 더 위험하다. 이 집이 아무리 꺼림칙해도 지금으로선 유일한 피난처였다. 나는 손전등을 끄지 않고 그대로 두기로 했다. 배터리가 아까웠지만 이 어둠 속에서 빛 하나 없이 있는 건 상상하기도 싫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처음에는 그냥 바람 소리만 들렸다. 나무가 흔들리는 소리, 어딘가에서 삐걱거리는 소리. 그건 오히려 안심이 됐다. 자연스러운 소리였으니까. 그런데 톡! 나는 고개를 들었다. 아까 들었던 그 소리였. 작고 단단한 무언가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 이번에는 분명히 방 안이었다. 나는 천천히 손전등을 들어 주변을 비췄다. 빛이 바닥을 훑고 지나갔다. 아무것도 없었다. 아니, 조금 전에는 없던 작은 나무 조각이 방 한가운데에 떨어져 있었다.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다. 아까 내가 밟았던 거랑 비슷한데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쪽으로 다가갔다. 발걸음이 이상하게 무겁게 느껴졌다. 마치 바닥이 나를 붙잡고 있는 것처럼. 손전등을 가까이 비추자 그 조각에도 역시 검은 그을음이 남아 있었다. 그 순간 톡! 또 하나 떨어졌다. 이번에는 내 바로 오른쪽, 거의 발 옆에서. 나는 그대로 굳어버렸다. 눈동자만 천천히 움직여 위를 올려다봤다. 천장. 어둠에 가려 제대로 보이지 않던 천장을 손전등으로 비췄다. 그리고 나는 그걸 봤다. 천장 틈 사이로 아주 가느다란 검은 선들이 삐져나와 있었다. 처음엔 그냥 오래된 나무의 균열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게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다. 나는 숨을 멈췄다. 그건 단순한 균열이 아니었다. 마치 누군가의 머리카락처럼. 그리고 그 사이에서 또 하나의 나무 조각이 떨어졌다. 툭! 나는 손전등을 떨어뜨릴 뻔했다. 아니야. 아니야. 나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설명이 안 된다. 머릿속에서 계속 부정이 올라왔다.
이건 그냥 오래된 구조물이다. 무너지는 거다. 나무가 썩어서 떨어지는 거다. 그렇게 믿으려고 애썼다. 그런데 사각, 천장에서 분명히 그 소리가 들렸다. 무언가가 나무를 긁는 소리. 나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눈을 떼지 못한 채 천장을 계속 바라봤다. 그때 그 검은 선들 중 하나가 갑자기 길게 늘어졌다. 툭 떨어지는 게 아니라 천천히 아래로 늘어졌다. 마치 중력에 끌리는 머리카락처럼. 그리고 그 끝이 내 손등에 닿았다. 나는 그대로 비명을 지를 뻔했지만 목이 막혀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차갑지 않았다. 오히려 이상하게 미지근했다. 나는 반사적으로 손을 뿌리쳤다. 그 검은 것은 바닥에 떨어졌다가 다시 꿈틀거리며 천장 쪽으로 끌려 올라갔다. 그제야 나는 완전히 패닉 상태에 들어갔다. 뭐야 이거. 숨이 가빠졌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이건 단순한 공포가 아니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원초적인 두려움이었다. 나는 문 쪽으로 달려갔다. 손잡이를 잡고 힘껏 당겼다. 열리지 않았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분명히 닫기만 했지 잠그진 않았다. 다시 한번 더 세게 당겼다. 끽. 문이 아주 조금 움직였다. 하지만 완전히 열리지 않았다. 마치 바깥에서 누군가가 붙잡고 있는 것처럼. 그때 문 너머에서 아주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거기 있어요? 나는 얼어붙었다. 사람 목소리였다. 분명히 나는 숨도 못 쉬고 문을 바라봤다. 살려줘요. 이번엔 더 또렷했다. 여자 목소리. 아주 약하고 떨리는 목소리. 나는 혼란에 빠졌다. 이게 진짜 사람일까? 이 산속에 이 밤에 누군가가? 아니면 나는 고개를 세게 저었다. 그런 생각은 하지 말자. 사람이면 도와야 한다. 그게 정상이다. 그런데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문 손잡이를 잡고 있으면서도 더 이상 힘을 줄 수가 없었다. 이상하게도 문 너머의 그 목소리가 너무 가까운 느낌이 들었다. 마치 문 바로 앞이 아니라 내 귓가에서 속삭이는 것처럼. 왜? 안 열어요. 그 순간 문이 안쪽으로 살짝 밀렸다. 내가 당기고 있는데도. 나는 그대로 뒤로 넘어졌다. 문틈 사이로 어둠이 스며들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아주 천천히 안으로 기어들어왔다. 사람의 형태였다. 하지만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다. 몸은 비정상적으로 길었고 팔은 바닥을 끌며 움직였다. 머리는 아래로 늘어져 얼굴이 보이지 않았다. 나는 숨도 못 쉬고 그걸 바라봤다. 그것은 문을 완전히 열지 않았다. 그냥 틈 사이로 억지로 몸을 구겨 넣듯이 들어왔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다. 얼굴이 보였다. 그건 얼굴이 아니었다. 눈이 있어야 할 자리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입은 비정상적으로 길게 찢어져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타는 냄새가 났다. 나는 그 자리에서 비명을 질렀다. 그리고 동시에 그것이 나를 향해 움직였다. 그 순간 천장에서 무언가가 떨어졌다. 툭! 검은 머리카락 같은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듯 내려왔다. 그것이 잠깐 멈췄다. 그리고 고개를 천천히 위로 올렸다. 나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몸을 일으켜 문 쪽으로 뛰었다. 문은 이번에는 쉽게 열렸다.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복도로 뛰쳐나갔다. 발소리가 크게 울렸다. 심장은 귀 옆에서 터질 것처럼 뛰고 있었다. 뒤에서 무언가가 따라오는 소리가 들렸다. 사각, 나무를 긁는 소리와 함께. 나는 멈추지 않았다. 그 순간 머릿속에 하나의 생각만 떠올랐다. 이 집에서 나가야 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지금 당장. 그래야 살 수 있다. 복도를 뛰쳐나오자마자 나는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른 채 달리고 있었다. 발은 알아서 움직이고 있었고 손전등 빛은 흔들리며 바닥과 벽을 정신없이 스쳐 지나갔다. 숨은 이미 가쁘게 차올라 목구멍이 따끔거렸고 심장은 마치 갈비뼈를 부수고 튀어나올 것처럼 뛰고 있었다. 뒤에서 들리는 소리. 사각. 그건 분명히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나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보는 순간 무너질 것 같았다. 지금은 그냥 도망치는 것만 생각해야 했다. 복도는 끝없이 이어지는 것처럼 느껴졌다. 분명히 들어올 때는 그렇게 길지 않았는데 지금은 마치 구조가 바뀐 것처럼 끝이 보이지 않았다. 왼쪽 오른쪽으로 갈라지는 길이 계속 나타났고 나는 본능적으로 가장 어두운 쪽을 피해 밝은 쪽으로만 방향을 틀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밝은 쪽으로 간다고 생각했는데 갈수록 더 어두워졌다.
손전등 빛이 점점 약해지는 것 같았다. 아니, 왜 배터리를 확인할 틈도 없었다. 하지만 확실히 아까보다 빛이 흐릿해졌다. 빛이 닿는 범위가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 사각. 뒤에서 더 가까이. 나는 이를 악물고 속도를 더 냈다. 그때 쿵. 발이 무언가에 걸리며 그대로 앞으로 넘어졌다. 손전등이 손에서 튕겨나가 바닥을 굴렀다. 빛이 회전하며 천장과 벽을 스치다가 멈췄다. 나는 바닥에 엎드린 채 숨을 헐떡였다. 뒤에서 들리는 소리가 갑자기 멈췄다. 사각 소리도, 발소리도, 아무것도. 그 정적이 더 무서웠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손전등을 찾았다. 몇 미터 앞에 떨어져 있었다. 빛은 여전히 켜져 있었지만 어딘가 불안정하게 깜빡이고 있었다. 기어가듯이 그쪽으로 이동했다. 손전등을 집어들고 다시 뒤를 비췄다. 아무것도 없었다. 복도는 비어 있었다. 방금 전까지 분명히 무언가가 쫓아오고 있었는데 나는 숨을 참고 귀를 기울였다. 조용했다. 너무 조용했다. 이상할 정도로. 마치 이 집 안의 모든 소리가 한순간에 사라진 것처럼. 바람 소리도 나무가 삐걱거리는 소리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내 숨소리만 유난히 크게 울렸다. 나는 천천히 일어섰다. 다리가 조금 떨리고 있었다. 지금 상황을 이해하려고 했었다. 도망쳐야 한다. 그건 확실하다. 그런데 어디로? 출구가 어디였지? 들어올 때의 기억을 떠올리려고 했지만 머릿속이 엉켜 있었다. 복도의 구조가 아까랑 같지 않았다. 분명히 이런 길은 없었는데 나는 한쪽 방향을 선택해 걸어가기 시작했다. 조심스럽게. 발소리를 최대한 죽이며 손전등을 앞쪽에 낮게 비췄다. 바닥을 확인하며 한 걸음씩 내디뎠다. 그때 툭! 또 그 소리. 나는 멈췄다. 이번에는 바로 앞에서였다. 손전등을 들어 올렸다. 천장, 검은 선들, 아까 그 머리카락 같은 것들이 여기에도 있었다. 나는 숨을 삼켰다. 그건 천장 전체에 퍼져 있었다. 마치 거대한 거미줄처럼. 그리고 그중 일부가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다. 나는 뒤로 한 걸음 물러났다. 툭! 또 떨어졌다. 바닥에 닿자마자 그 검은 것은 꿈틀거리며 움직였다. 그리고 내 쪽으로 기어왔다. 나는 반사적으로 발로 그것을 밀어냈다. 그 순간 사각. 이번에는 위가 아니라 바로 앞에서 들렸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복도 끝 어둠 속에서 그것이 서 있었다. 아까 그 문 틈으로 들어왔던. 그런데 이번에는 더 또렷하게 보였다. 몸이 더 길어져 있었다. 팔은 바닥을 거의 끌고 있었고 손끝은 바닥을 긁으며 앞으로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다. 얼굴. 아니, 얼굴이 있어야 할 자리. 그곳에서 검은 것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머리카락. 천장에서 내려오던 그것들과 같은. 그것들이 얼굴을 덮고 있었고 그 사이로 깊게 찢어진 입이 보였다. 그리고 그 입이 천천히 벌어졌다. 여기 있었네. 그 목소리였다. 문 너머에서 들리던 그 여자 목소리. 나는 몸이 굳었다. 도망쳐야 한다. 머리는 그렇게 외치고 있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것이 한 걸음, 아니, 기어왔다. 사각. 손이 바닥을 긁었다. 그 소리가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그 순간 내 머릿속에 갑자기 하나의 기억이 떠올랐다. 어릴 때 할머니가 했던 이야기. 이 산에 옛날 일본 사람들이 살던 집이 있었는데 불이 났고 그 안에 있던 사람이 다 죽었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중 한 여자가 끝까지 문을 열지 못하고 죽었다는 이야기. 나는 숨이 막히는 걸 느꼈다. 그때 그것이 갑자기 멈췄다. 그리고 고개를 천천히 기울였다. 마치 내 생각을 듣고 있는 것처럼. 열어줘야 했는데 그 목소리가 더 가까워졌다. 왜 안 열었어? 나는 뒤로 물러났다. 발이 떨렸다. 나는 열어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갑자기 속도를 높였다. 사각. 나는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다. 몸이 움직였다. 돌아서서 다시 뛰었다. 이번엔 무작정이 아니라 기억을 더듬으며 들어올 때 봤던 마루, 출입구, 그쪽 방향으로. 뒤에서 쫓아오는 소리가 더 빨라졌다. 사각 사각 사각. 거의 달리는 것처럼. 나는 이를 악물고 달렸다. 숨이 끊어질 것 같았다. 폐가 타는 것처럼 아팠다. 그때 앞에 희미하게 빛이 보였다. 출입구였다. 나는 마지막 힘을 짜내서 달렸다. 발이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크게 울렸다. 뒤에서, 거의 바로 뒤에서 숨소리가 들렸다. 거칠고 가까운. 나는 손을 뻗었다. 문. 바깥. 살아야 한다. 손잡이를 잡고 힘껏 밀었다. 그 순간 무언가가 내 발목을 붙잡았다.
차갑고 축축한 감촉. 나는 그대로 앞으로 넘어졌다. 문턱에 얼굴을 부딪힐 뻔했다. 뒤에서 그것이 바로 위에 있었다. 숨소리가 내 귀 바로 옆에서 들렸다. 이번에는 못 나가. 나는 비명을 지르며 발을 차올렸다. 붙잡고 있던 것이 잠깐 느슨해졌다. 그 틈에 몸을 굴려 바깥으로 빠져나왔다. 그리고 문을 있는 힘껏 닫았다. 쾅! 그 소리가 산속에 울렸다. 나는 문에 등을 기대고 그대로 주저앉았다. 숨이 끊어질 것처럼 가빴다. 손이 떨렸다. 눈앞이 흐려졌다. 그때 문 안쪽에서 사각, 긁는 소리가 들렸다. 천천히, 꾸준히, 마치 지금도 문을 열려고 하는 것처럼. 나는 그 자리에 앉은 채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깨달았다. 이건 단순히 도망쳐서 끝나는 일이 아니라는 걸. 이 집은 나를 아직 놓지 않았다. 문을 등지고 앉아있던 나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전혀 감각이 없었다. 숨은 조금씩 가라앉고 있었지만 심장은 여전히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다. 손끝은 저릿했고 다리는 아직도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다. 그런데도 나는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다. 문 너머에서 들리는 소리 때문이었다. 사각, 긁는 소리, 천천히, 일정하게. 마치 누군가가 손톱으로 나무를 문지르듯이. 나는 그 소리를 계속 듣고 있었다. 듣지 않으려고 해도 귀가 알아서 그 소리에 집중했다. 다른 모든 소리는 사라진 것처럼 느껴졌다. 바람도 벌레도 나뭇잎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그 소리만. 사각, 사각. 나는 문에 등을 더 바짝 붙였다. 이상하게도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완전히 다른 세계가 존재하는 느낌이 들었다. 밖은 산이다. 내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공간, 아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는 곳. 그 단순한 구분이 지금 내 정신을 간신히 붙잡고 있었다. 괜찮아, 밖이야. 나는 밖이야. 나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그때 소리가 멈췄다. 사각. 그 반복되던 소리가 갑자기 끊겼다. 나는 숨을 멈췄다. 이 정적은 익숙했다. 조금 전 복도에서 그것을 놓쳤을 때, 그때와 똑같은 정적. 나는 문을 바라봤다. 손전등을 들어올려 문중앙을 비췄다. 아무 변화도 없었다. 그런데 툭! 문 반대편에서 무언가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문 아래 틈 사이로 검은 것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나는 숨을 들이마신 채 굳어버렸다. 그건 액체처럼 흐르지 않았다. 머리카락, 수없이 많은 가느다란 머리카락들이 틈 사이로 밀려 나왔다. 처음에는 몇 가닥이었지만 점점 많아졌다. 바닥을 덮기 시작했다. 나는 반사적으로 뒤로 물러났다. 손전등 빛이 그 위를 비췄다. 그것들은 살아있는 것처럼 꿈틀거렸다. 서로 엉키고 풀리고 다시 모였다. 그리고 천천히 내 쪽으로 기어왔다. 아니야, 나는 낮게 중얼거렸다. 여기까지는 모아. 여긴 바퀴야. 그 말을 스스로에게 반복했다. 그런데 그 머리카락들이 문턱을 넘었다.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경계가 무너졌다. 밖과 안의 구분이 아무 의미가 없어졌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나는 일어나서 뒤로 물러났다. 발이 풀려 몇 걸음 비틀거렸다. 손전등 빛이 흔들리며 주변을 스쳤다. 산, 어두운 나무들, 바람에 흔들리는 가지들, 현실. 그걸 붙잡아야 했다. 나는 돌아섰다. 도망쳐야 한다. 여기서 더 멀리. 이 집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한다. 나는 산 아래 방향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길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방향은 알고 있었다. 능선을 따라 내려가면 언젠가는 길이 나온다. 나는 숨을 헐떡이며 달렸다. 뒤는 보지 않았다. 절대로. 그런데 몇 걸음 가지 않았을 때였다. 민재야. 나는 멈췄다. 그 목소리. 너무 익숙했다. 나는 천히 고개를 돌렸다. 아무도 없었다. 민재야. 여기야. 다시. 이번에는 왼쪽에서. 나는 그쪽을 바라봤다. 나무들 사이. 어둠. 그리고 누군가 서 있었다. 나는 눈을 찌푸렸다. 손전등을 들어 비췄다. 그 순간 숨이 멎었다. 엄마. 그건 내 어머니였다. 분명히 어릴 때 모습 그대로. 내가 기억하고 있는 모습. 산에서 길을 잃었을 때 항상 나를 부르던 그 목소리. 여기야. 이쪽으로 와. 그녀는 손을 내밀었다. 나는 한 발짝 다가갔다.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엄마는 지금 집에 있다. 이 산에 있을 리가 없다. 그런데 눈앞에 있다. 목소리도 표정도 전부 똑같다. 왜 거기 서 있어? 어서 와. 나는 멈췄다. 그 순간 문득 이상한 점이 보였다. 엄마의 발.
땅에 닿아 있지 않았다. 아주 조금 떠 있었다. 나는 숨을 삼켰다.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민재야. 그 목소리가 조금 변했다. 조금 더 낮고 길게 늘어졌다. 나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너 나 안 믿어? 그 표정이 천천히 일그러졌다. 입이 비정상적으로 길게 벌어졌다. 나는 그대로 돌아섰다. 그리고 다시 달렸다. 뒤에서 여러 개의 목소리가 동시에 들렸다. 민재야. 여기야. 열어줘. 왜 안 열어? 나는 귀를 막고 달렸다. 숨이 끊어질 것 같았다. 눈물이 나왔다. 공포 때문인지 혼란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그때 발밑이 꺼졌다. 나는 그대로 아래로 굴러 떨어졌다. 몸이 나뭇가지에 부딪혔다. 옷이 찢어졌다. 팔에 긁힌 상처가 생겼다. 몇 번이나 구르다가 겨우 멈췄다. 나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숨만 거칠게 쉬었다. 몸 여기저기가 아팠다. 하지만 살아있었다. 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주변을 살폈다. 조금 더 아래쪽이었다. 나무들이 덜 빽빽했다. 그리고 멀리서 희미하게 빛이 보였다. 나는 눈을 가늘게 떴다. 그건 불빛이었다. 사람이 있는 곳. 나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살았다. 그 생각이 스쳤다. 나는 마지막 힘을 짜내서 그쪽으로 걸어갔다. 다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빛이 점점 가까워졌다. 작은 집. 산 아래에 있는 평범한 집. 창문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나는 문 앞에 도착했다. 손을 들어 두드리려 했다. 그때 문득 멈췄다. 손이 허공에 멈춰 있었다. 심장이 다시 이상하게 뛰기 시작했다. 기억이 떠올랐다. 문, 열어달라고 했던 목소리. 그것. 나는 천천히 손을 내렸다. 문을 바라봤다. 안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너무 조용했다. 나는 문 손잡이를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뒤를 봤다. 어둠 속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데 느껴졌다. 누군가 바로 뒤에 서 있다는 느낌. 숨소리. 아주 가까운. 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깨달았다. 이건 끝난 게 아니다. 나는 아직 그 집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 나는 문 앞에서 한참을 그대로 서 있었다. 손을 들었다가 내리고 다시 들었다가 멈추고 그 단순한 동작조차 쉽게 결정할 수 없었다. 숨은 이미 어느 정도 가라앉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계속해서 뭔가가 불안하게 요동치고 있었다. 뒤에서 느껴지는 기척. 그건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또렷해졌다. 숨소리.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누군가가 조용히 호흡하는 소리. 나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돌리면 끝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게 될 것 같았다. 그래서 그냥 문을 봤다. 이 문을 열어야 할까? 아니면 열면 안 되는 걸까?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혔다. 아까 그것도 문을 두드렸었다. 열어줘. 그 목소리. 그때 내가 문을 열었기 때문에 이 상황이 시작된 걸까? 그 생각이 들자 손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그런데 안에서 갑자기 소리가 났다. 툭! 나는 움찔했다. 아주 작은 소리였지만 이 정적 속에서는 너무 크게 느껴졌다. 그 다음 발소리. 천천히 누군가가 문 쪽으로 걸어오는 소리. 나는 숨을 죽였다. 안에 사람이 있다. 그 생각이 들자 동시에 또 다른 생각이 따라붙었다. 정말 사람일까? 발소리는 문 바로 앞에서 멈췄다. 그리고 누구세요? 낮은 남자 목소리였다. 나는 입을 열었다가 바로 닫았다. 대답해야 할까? 아니면 그 순간 등 뒤에서 들리던 숨소리가 조금 더 가까워졌다. 나는 본능적으로 입을 열었다. 저 길을 잃어서 잠깐만. 말을 끝내기도 전에 뒤에서 아주 낮은 목소리가 내 귀 바로 옆에서 속삭였다. 열어달라고 해. 나는 그대로 굳었다. 입이 멈췄다. 몸이 얼어붙었다. 그 목소리, 그 컷의 목소리였다. 문 안쪽에서 무슨 일 있으세요? 다시 물었다. 나는 입을 다물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숨조차 최대한 죽였다. 문 너머의 사람은 잠시 기다리다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발소리가 멀어졌다. 그리고 다시 조용해졌다. 나는 그제야 아주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런데 뒤에 있던 기척이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가까워졌다. 등에 무언가가 닿을 것 같은 거리. 나는 눈을 질끈 감았다. 도망쳐야 한다. 여기 있으면 안 된다. 나는 갑자기 몸을 돌려 옆으로 뛰어나갔다. 문에서 떨어져 집에서 벗어나 다시 산속으로. 발이 미끄러질 뻔했지만 멈추지 않았다. 그대로 어둠 속으로 뛰어들었다. 뒤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게 더 무서웠다.
나는 계속 달렸다. 얼마나 달렸는지 모른다. 숨이 완전히 끊어질 때까지, 다리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할 때까지. 결국 나는 나무 하나를 붙잡고 멈췄다. 몸이 앞으로 쏠리며 거의 쓰러지듯 기대었다. 숨이 가쁘게 터져 나왔다. 목이 타는 것처럼 아팠다. 나는 고개를 들어 주변을 봤다. 어둠, 완전히 어두운 숲, 아까 보였던 집의 불빛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나는 완전히 다른 곳으로 와 있었다. 길도 방향도 모두 잃어버렸다. 숨을 고르려 애썼다. 그때 바로 옆에서 나뭇잎이 밟히는 소리가 났다. 사각! 나는 고개를 돌렸다.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느껴졌다. 또다시 누군가가 바로 가까이에 있다는 느낌. 나는 천천히 뒤로 물러났다. 그때 발이 뭔가에 걸렸다. 툭! 나는 아래를 봤다. 그리고 숨이 멎었다. 나무 조각, 검게 그을린 그 집 안에서 봤던 것 똑같은. 나는 고개를 들었다. 주변을 다시 살폈다. 어둠 속 나무들 사이 바닥 각 여기저기에 그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뿌려놓은 것처럼. 나는 천천히 뒤로 물러났다.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이건 말이 안 된다. 나는 분명히 집에서 멀리 도망쳤다. 그런데 왜 여기에도 그 흔적이 있는 거지? 그때 사각. 이번에는 바로 앞에서. 나는 고개를 들었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처음에는 형체가 불분명했다. 그냥 어둠이 좀 진하게 모여있는 것처럼. 그런데 점점 사람의 형태가 되었다. 그리고 그 얼굴. 아니, 얼굴이 있어야 할 자리에서 검은 머리카락이 흘러내렸다. 그 컷이었다. 나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다. 몸이 완전히 굳어버렸다. 그것이 천천히 나를 향해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입이 벌어졌다. 이번에는 어디로 갈 거야? 나는 숨을 삼켰다. 머리는 그렇게 외쳤지만 몸이 듣지 않았다. 그때 그것이 한 걸음 다가왔다. 사각, 그 소리가 내 발밑에서 울렸다. 나는 그제야 겨우 몸을 움직였다. 돌아서서 다시 달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어딜 가야 할지 전혀 알 수 없었다. 그리고 그 사실이 공포보다 더 크게 나를 짓누르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어디로 도망치는 게 아니라 그냥 도망치고 있다는 느낌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방향이라는 개념이 사라진 상태였다.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위인지 아래인지도 제대로 구분이 되지 않았다. 그저 발이 닿는 대로 숨이 허락하는 만큼 계속 앞으로 나아갈 뿐이었다. 숨은 이미 한계를 넘어서 있었다. 들이마실 때마다 가슴이 찢어질 것처럼 아팠고 내쉴 때마다 뜨거운 공기가 목을 긁고 지나갔다. 다리는 점점 감각이 둔해졌고 발끝이 땅에 닿는 느낌조차 희미해졌다. 그런데도 멈출 수 없었다. 뒤에서 그 소리가 계속 들렸기 때문이다. 사각, 사각. 처음에는 일정하게 들리던 그 소리가 이제는 불규칙하게 끊기고 이어졌다. 때로는 아주 가까이, 때로는 멀리, 마치 나를 가지고 노는 것처럼. 나는 이를 악물었다. 이건 쫓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유도하는 거야. 어디론가. 의도적으로. 나는 갑자기 멈췄다. 발이 미끄러지며 흙을 조금 밀어냈다. 몸이 앞으로 쏠렸지만 겨우 균형을 잡았다. 숨이 터질 듯이 올라왔다. 나는 무릎에 손을 짚고 고개를 숙였다. 심장이 귀 바로 옆에서 뛰는 것처럼 느껴졌다. 잠깐이라도 생각을 정리해야 했다. 이대로 계속 달리면 결국 쓰러진다. 그러면 끝이다. 나는 눈을 감았다. 기억을 더듬었다. 그 집, 문, 열어줘. 그 목소리. 그리고 그 여자가 죽었다는 이야기. 문을 열지 못하고 그게 시작이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도 그 문과 관련이 있는 걸까?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어둠 속을 바라봤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느껴졌다. 그것이 여전히 근처에 있다는 걸.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뒤를 돌아봤다.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데 사각. 이번엔 앞에서 들렸다. 나는 눈을 크게 떴다. 앞쪽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또 다른 그것이었다. 나는 숨을 삼켰다. 하나가 아니었다. 지금까지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 그것은 여러 개였다. 앞, 뒤, 옆, 사각. 사각, 사각. 소리가 사방에서 들렸다. 나는 그 자리에서 완전히 멈춰섰다. 도망칠 방향이 없었다. 심장이 점점 느려지는 것 같았다. 아니, 너무 빨라서 오히려 감각이 마비되는 느낌이었다. 그때 그중 하나가 입을 열었다.
왜 계속 도망가? 다른 하나가 문을 열어줬으면서 또 다른 하나가 끝까지 책임져야지. 그 목소리들이 겹쳐서 울렸다. 나는 귀를 막았다. 아니야, 아니야. 머리를 흔들었다. 나는 몰랐어. 그냥 그 말이 스스로도 변명처럼 느껴졌다. 그때 문득 하나의 생각이 떠올랐다. 열어줬다. 그래서 이게 시작됐다. 그렇다면 반대로 닫으면? 나는 눈을 떴다. 주변을 다시 봤다. 어둠, 숲, 나무들, 문은 없다. 그런데 그 순간 눈앞의 풍경이 살짝 흔들렸다. 나는 눈을 깜빡였다. 그리고 그걸 봤다. 조금 전까지 없던 문, 낡은 나무문, 그 집에서 봤던 것 똑같은 숲 한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문 하나가 서 있었다. 나는 숨을 삼켰다. 뒤에서 사각, 앞에서 사각. 그것들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나는 선택해야 했다. 도망칠 수 없다. 어디로 가도 잡힌다. 그렇다면 저 문, 나는 한 걸음 내디뎠다. 발이 무겁게 느껴졌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이게 맞는 건가? 확신은 없었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도 없었다. 나는 문 앞에 섰다. 손잡이를 바라봤다. 손이 떨렸다. 뒤에서 숨소리가 들렸다. 아주 가까운. 나는 이를 악물고 손잡이를 잡았다. 차가웠다. 축축했다. 마치 누군가 방금까지 잡고 있었던 것처럼. 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문을 열었다. 끼익. 소리가 길게 늘어졌다. 문 안쪽은 어둠이었다. 완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검은 공간. 뒤에서 그것들이 거의 닿을 것 같은 거리까지 왔다. 나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갔다. 발이 바닥에 닿는 순간 주변이 바뀌었다. 나는 눈을 떴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 집안. 처음 들어왔던 그 방. 나는 그대로 굳어버렸다. 돌아왔네.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것이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리고 문이 저절로 닫혔다. 쾅! 그 소리가 이번에는 내 안에서 울렸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나는 도망친 게 아니라 다시 돌아온 거였다. 그리고 이번에는 나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걸.